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2023년 서울의 1인 가구분들 정신 차리셔야 할 겁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이에요. 뭔가 서울이라는 거를 딱 잡아서 얘기했잖아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서울이 혼자 사는 분들이 월등하게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좀 가장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에 뭔가 좋은 점은 생각하고 나쁜 점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나쁜 점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생각엔. 근데 좋은 점만을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서울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뭐 대한민국 1의 도시고 뭐 삐까뻔쩍하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유산들도 많고 놀 데도 많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서울의 인프라가 좋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인프라가 다 돈이죠. 근데 문제는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인프라를 다 즐기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울 분들,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 살고 있지만 생각보다 지갑은 얇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다른 도시 중에 서울만큼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곳이 있을까? 단순히 인구를 떠나가지고. 단순히 인구를 떠나가지고 1인 가구 중에서도 서울만큼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배달 음식에 돈을 많이 소비하고 커피에 돈을 많이 소비하고 집값에 돈을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서울이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수도권도 있지만 나가는 유지비를 하면 서울을 다른 도시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의 그 벌이 수준이 그 많은 물가들을 감당하고 남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한 350면 400 벌면 서울 살아도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울도 소득 수준이 엄청 높은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있고 뭐 재벌 회장님 있고 뭐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인사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거 맞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인구 대비 소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에 상경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죠. 그냥 서울에 왔지만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근데 서울에 직장이 다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벌이가 그렇게 엄청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밥을 사 먹으면 놀래요. 밥 사 먹으면 버는 돈에 비해서 와 이거 사 먹으면 달에 얼마야? 놀랍니다. 서울에 지금 아마 올해부터 아마 국밥이 10,000원일 거예요. 10,000원. 작년까지 9,000원인데 올해 10,000원일 거예요. 한 끼에 거의 10,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일반 백반집도 10,000원 받지 않을까 서울은. 근데 거기에 커피까지 사 먹으면 한 끼 해결하는데 거의 15,000원 돈 드는 거야. 10,000원 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임금은 오냐는 거죠. 서울이 임금 부분은 지방보다 좀 세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지방이 훨씬 센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 서울의 임금이 센 거는요. 딱 잡아서 얘기할게. 언론사, 그리고 방송사, 그리고 증권, 주식, 금융, 그리고 서울 대기업 본사 이거 한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서 얼마나 일할까요? 서울 토박이분도 여기서 일할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툭 까놓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그런 데서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데 일하려면 스펙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 뭐 인서울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인서울대학교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좋은 스펙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갔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은 그런데 일을 못하고 서울의 중소기업과 서울의 어떤 서비스업, 사무실과 관련된 일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은 임금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임금이 높지 않아요. 좀 쉽게 말하면 야, 이 돈 받아서 서울로 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 방송에 서울의 중소기업 일하시는 몇 분 계신데 그분들 벌이 수준을 얘기해보니까 한 200만 원 초반대입니다. 200이나 해서 200에서 한 220. 중소기업. 면접을 보면 3천만 원이 안 돼요. 서울은 못해도 한 3,500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 아무리 적게 받아도. 물가를 생각하면.
근데 중소기업에서 신입한테 3천만 원 이상 주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그런데 많이 일하고 있어. 지금 연봉 3천만 원 캐봐도 그렇게 얼마 안 돼. 4대 보험 때문에 220이 안 돼요. 200한 18, 19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소기업도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밥 나가 사 먹어라. 250 주는데 거기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돈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월세 생활하는데. 그럼 생활이 되겠냐고. 뭐 생활이야 되겠죠. 근데 성장이 안 되죠. 이게 중요한 거야. 젊은 분들한테 감히 얘기하고 싶은 게 생활은 되지만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생활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생활만 되는 거야. 생활만 되는 거 가지고 먹고 살만하다 얘기하면 안 되죠. 생활과 성장이 같이 돼야 되잖아. 내가 생활하면서 거기에 돈을 모아서 지금 이 살고 있는 원룸보다 보다 좋은 것, 보다 넓은 곳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생활만 되는 거잖아. 이걸 가지고 과연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뭐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정말 슬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만 있지 성장은 안 된다는 거. 나올 수 없다는 거.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 지금 못 느끼겠지만 나이 먹으면 좀 처량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 젊은 친구도 이거 몰라. 네. 젊은 친구도 이거 몰라요. 나이가 한참 먹고 나서 아는 거야. 5년, 6년 살고 나서. 내 생활이 뭔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알고 나서. 그러면 좀 현타가 심하게 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얘기하면 뭐 기분 나쁘게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일 수 있으나 지방이 큰 문제가 일자리가 지역의 특색에 맞게 편향되어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없음. 저도 대전 20년 넘게 살았는데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다 서울 경기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구직 활동도 해보고 일도 회계나 인사 등 여러 일을 오래 해봤습니다. 느낀 점은 회사 대부분이 스펙은 따지지 않으나 경력 높은 인력을 찾으니 기회가 비교적 있는 서울로 갑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예,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근데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이분 댓글 읽어가지고 중에. 자, 이 말이 있잖아요. 자, 지역의 특색에 맞게 편향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서울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시는 뭐가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단을 끼고 있습니다. 공단이 뭐냐? 공업단지죠. 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산업을 형성하는 어떤 수익을 형성하는 공업단지가 무조건 있습니다.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일산도 있고 대전도 있어요. 서울만 없어요. 서울은 옛날에 구도공단이 있었지만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보통 광역시는 이런 공업단지 관련 일이 많아요. 이 일자리가 거의 이쪽에 몰려있죠. 일자리 상당 부분이. 네. 그러니까 공업 시설과 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내가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일자리가 좋아. 근데 젊은 분들 중에 공장 일을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지역에 이런 공장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가면 뭐예요? 서울 가면 사무직이 많잖아. 반면 서울은 이 서비스업과 사무실, 일자리 중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런 일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여자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대기업 생산직은 생각해봐. 서울에 없잖아요. 팩트로 얘기하자면. 지방엔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어. 근데 서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4년 대졸이나 뭐 문과생 분들은 당연히 서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마 이 댓글 다신 분은 내가 장담하는데 이분 아마 4년 전에 나왔을 겁니다. 이분 분명히 4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2,000원 감사합니다. 4년제 나왔어요. 4년제 나왔고, 제 생각인데, 회계를 했다고 하잖아요. 회계 문과거든요. 회계학과나 경영학과, 상경계열이죠. 상경계열이 문과의 대표적인 학과죠. 그러니까 이분 문과생이야. 회계학과면 전문대는 없어요. 전문대 있긴 하지만 보통은 회계학과라고 하면 4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방에서 4년제 문과로 졸업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정말 일자리 찾기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공장 가서 일하자니 내가 이런 일 하려고 4년제 대학교 졸업한 게 아니잖아요. 아깝잖아. 전공 못 써먹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써먹으려고 어떻게 보면 이분은 서울을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댓글 적으신 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분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뭐 이분에 대해서 내가 뭐 나쁘다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분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자분들도 생각해봐. 여자분들은 문과생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에 비해서. 이게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렇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대졸에 문과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서울에 갈 만한 명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 여자분들은 당연히 문과생의 남자분보다 훨씬 더 많고, 뭐 대학교 여러분 대학교가 아니라 그 고등학교 가보더라도 여고 같은 데 가면 다 여자분들은 아직까지도 문과를 많이 택해요. 문과 이과 택할 때 남자분들은 이과를 많이 택하잖아. 근데 지방에서 문과를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보통 문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보통 대학교 졸업하는 이유는 4년제 가는 이유는 팩트로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공장 가서 연장만 치고 쇠만 치는 일 안 하려고 대학교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 있습니까? 남자도 그런 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도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4년 대졸을 내가 문과를 졸업하겠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난 공장일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공업단지 관련된 일은 쳐다도 안 보겠다. 나는 기계만 치고 연장만 치고 설비 다루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졸업한 사람한테 너 공장 가서 일해라 하면 일하겠냐고. 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공업단지에서 공업 분야에서 문과생들이 들어갈 만한 취업문이 좁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보통 공업단지는요, 본사가 아닌 이상은 사실 문과생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나쁘기만 하면. 네, 총무 파트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공장 회사 가보신 분들 아실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 사무실이 있어도 대부분 사무기술직이죠.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 대졸자를 하더라도 사무직이 있고 사무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이 많을까요? 사무기술직이 많을까요? 사무기술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사무기술직이 뭐냐 하면 제가 방송에서 누차 얘기하는 건데 생산기술, 생산관리, 품질보증, 품질관리, 그리고 환경안전, 환경관리 요겁니다. 중견기업 가보면 다 있는 거죠. 그럼 이쪽은 문과생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냐? 전공을 딱 걸어놓거든요. 선인 전공 자격을 딱 걸어놓습니다. 전자, 기계, 화학, 전공 필수라고 다 걸어놔요. 그럼 전공 필수라고 딱 걸어놨기 때문에 전공이 아닌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공업단지 회사에서 문과생을 뽑는 경우 있어. 뽑잖아요? 경련이 미어 터집니다. 웬만한 공무원 경련이 저리 가랍니다. 왜? 중견기업 같은 데서, 지역의 중견기업 같은 데서, 뭐, 총무 파트 모집, 회계 파트 모집이라 하잖아. 그러면 한 명, 두 명,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한 두 명 나오잖아. 그럼 500명이 지원을 해요. 그러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마 이 댓글 적으신 분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전공을 살려면 서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분도 아셔야 되는 게 서울 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울 살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실 일이라는 게 고용보장이 완전히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아무리 회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익적으로 완전히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는 일은 아니야. 본인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그 버는 돈을 잘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기왕 서울에 오신 거. 남들 하는 그 인프라 다 누리겠다고 하면 회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버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